저희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약간 저도 그런데 국민연금 굳이 들지 않고 나중에 받지 않겠다. 그리고 보험료리 좀 더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올라가는데 더 내고 더 받으면 또 모르겠는데 더 내고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지 않냐라는 이런 불안감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소해 줬으면 좋겠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받을 수 있다고. 근데 주변의 친구들은 이런 걸 들으면은 그럼 나라가 망하면 어떡해, 약간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 이런 것도 많은 불안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국민연금은 이제 어떤 너무 까마득한 미래의 일이다 보니까 사실 당장에 이것을 뭐 들어야 된다 혹은 뭐 이것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기보다는 사실 그냥 이것이 그냥 뭐 세금처럼 이렇게 빠져나가는 돈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뭐 사실은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그냥 고갈된다고 하던데 라는 정도였던 그리고 그것이 당장 어떤 나의 삶의 문제에 연결된다라고 여겨지지 않는 부분들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청년들 만나다 보면 그냥 국민연금은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씩 빠져나가는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런데 또 국민연금이 고갈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이 있는 것과 동시에 또 막상 지금 여유가 없다 보니까 국민연금 외에 따로 노후 대비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내 노후를 보장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라는 점에서 좀 우려도 가지고 있지만 좀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는 이제 그 근로자들이 있고, 근로자들을 이제 사용하는 저희는 이제 기업 입장이잖아요. 고용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회사에서도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직원들도 이제 제가 물어봤을 때 뭐 나라에서 왜 이런 돈을 가져가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그 기금이 이제 잘 활용되는지도 이제 기사나 이런 데서 저희가 미디어에서 접하는 정보들을 보면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그런 거 불안한 요소도 있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금을 받고 계세요. 그런데도 이제 그 액수도 크지도 않고, 이걸 이제 우리의 노후 대책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그 입직 연령이 점차 이제 뒤로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시점이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20대에는 대부분 이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아서 국민연금 가입에서 좀 소외되고 있고, 그 가입 연령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것이 그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을 하게 되면 4대 보험이 떼가 나가면서 급여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본인이 실수령액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200만 원을 받지 않고 이것저것 떼다 보면은 한 180만 원 정도 받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내가 받는 것이 아예 줄게 되니까 그 처음에 입사할 때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이거 4대 보험 안 해주셔도 되고 그냥 돈 그대로 달라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많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같은 측면에서 이제 기업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직원 혜택이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저희랑 같이 일을 많이 할 거면 아예 저희 정직원으로 등록하시는 게 어떻냐, 그런 제안을 저희가 하거든요. 저희도 회사 입장에서 그런 고용 창출이나 그런 게 이제 저희 지표가 되고, 또 이제 나가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혜택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려고 이제 제안을 드리면, 오히려 이제 근로자분들이 저는 세금 떼고 이렇게 뭐 나가는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이대로 돈을 더 많이 받는 게 더 좋다. 자기가 알아서 지역가입자로 뭐 진행을 하고 뭐 그런
4대 보험을 안 떼는 게 더 좋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뭐 저도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른 측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안 그런 사장님들도 있지만 사장님들 중에서는 이제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근로자에게 그런 것들이 이익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권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실은 근로자 잘 모르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가입하면 돈만 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현실인 것 같고, 최근에 등장한 여러 가지 일자리들에서도 그런 4대보험을 회피하거나 그런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방식이 뭔가 어떤 이윤 창출의 수단까지도 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어쨌든 가입 기간에 그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미래에는 큰 사회적인 불평등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문제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주관적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미래 세대가 지금 출산율도 줄고 있고, 뭐 실업률도 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경기 지표들도 보이고, 이제 나라 전체로서 봤을 때 미래로 갔을 때 한국이 좀 불리하고 좀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런 거 같은 맥락으로 당연히 국민연금도 펀딩이고, 이것도 하나의 그 펀딩하는 곳에서 펀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자금은 줄어들 거고, 그럼 이제 이걸 수익률을 늘리기 위한 그 작업들을 많이 해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불안한 요소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청년 세대한테는 저는 당연히 불리한 거고, 저는 제 아기가 있는데 우리 자식 세대한테도 되게 이게 우리가 짐을 지우는 건 아닌가라는 느낌도 있기는 해요. 당연히 저는 불리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국민연금 그냥 제도 자체의 설계가 어떤 고성장 시기에 맞춰진 그때 어떤 사회경제적인 상황과 조건을 가정하고서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미래 세대에 불리한 거고, 사실 미래 세대에 불리하다는 거는 사실은 지금 미래 세대 부모들도 사실 부모들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어쨌든 청년들의 어떤 노후가 불안해진다는 거는 당연히 부모의 문제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냥 이 제도 설계 자체가 사실은 예전의 조건을 놓고서는 설계됐기 때문에 저는 미래 세대에 불리하다라고 하는 게 저는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도 이게 단순히 어떤 세대 간의 어떤 갈등 구도를 좀 피해서 생산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미래세에게 불리한 제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 세대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성과라든지, 그리고 교육, 그간 받았던 어떤 부모 세대로부터의 양육, 이런 것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그 전 세대가 이루어낸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그냥 단지 공적연금만을 보고 이것은 미래 세대에게 불리하다라고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말 먼 미래에 노인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또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그렇게 돼서 노인 인구에 대한 어떤 부담이 늘어난다면, 노인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예방적 조치를 튼튼히 해야 될 텐데, 그 예방적인 측면에서 국민연금은 분명히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에도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민연금이 미래 세대에게 불리한 제도는 아니다,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인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 청년 세대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좀 많아지게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짊어질 짐이 더 많아지고, 또 우리가 늙게 되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낼까? 그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물려줄까라는 불안감이 좀 많이 커질 것 같아서, 저는 미래 세대들에게 좀 불리한 제도라고 약간 생각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의무가입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없을 때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 제도가 의무가입이 아니라고 했을 때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그런 것들이 가장 필요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는 사회적인 그런 리스크들을 그냥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는 거죠. 왜냐면 혼자서 병원비도 책임질 수 있고, 노후 보장도 어쨌든 노후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세워져 있으니까 국민연금 만내는 게 가장 이득인 거고, 이런 상황을 불러올 거라서.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사회보험이 있는 이유는 어쨌든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인 거고, 그것이 보장이 돼야지만 보편적인 모두의 어떤 평등한 권리나 이런 것들이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무가입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이건 정말로 어떤
그런 사회적인 연대라는 차원에서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 되게 생각보다 나쁜 제도가 아닌 것이 국민연금은 A값이라고 하는 그 제도 내에 어떤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일수록 오히려 가입을 했을 때 더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고소득층은 그만큼 더 내고 사실 덜 받아가는 거죠. 물론 자기가 낸 만큼 무조건 받아가게 되겠지만 그런데 일단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소득 재분배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그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측면인 것 같고 사각지대를 계속 없애나가려는 제도들을 많이 운영을 한다면 이제 현재 빈곤 노인도 그 나름대로 대응을 해나가야겠지만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미래 노인 빈곤에 대해서는 확실한 예방적 조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인 빈곤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연금을 이제 받기 시작하실 나이 때에 이제 진입을 하셨는데 제 아버지도 그렇고 가령 뭐 제 아버지 분의 형제분들도 봤을 때 사실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땐.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이게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표본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실업과 구직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에 더더욱 이 가입 연도나 이런 것들이 적을 수밖에 없고 아까 말했던 뭐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들이 길어질수록 사회보험 가입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노후에도 연결이 되는 거죠. 내가 좀 더 노동시장 내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었다라는 것이 노후에도 이어지는 거. 이것이 이 어떤 좋은 방식인가라는 거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한 것 같고 사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노인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국민연금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많은 논의나 질문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들어올 수 있는 세수는 총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출산율 줄고 인구 줄고 있고 노인 인구 늘어나는 이런 구조에서 당연히 줄 수밖에 없어요. 들어오는 인컴은. 그러면 이거를 늘려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려면 당연히 수익이 나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공적 자금이니까 돈을 벌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수익률을 내면서 복지에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자금을 더 많이 만드는 게 저는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운영 쪽으로 좀 많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운용을 잘해야 되지 않나? 좀 더 효율적으로. 수익률 관련해서는 사실 좀 중요하긴 어려운 것 같아요. 수익률이란 건 사실 원래 그러니까 위험자산에 투자하면 리스크도 짊어져야 되는 거고 수익 하이 리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높을수록 사실 수익률이 나는 건데 사실 지금 같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연금 뉴스만 나오면 사실은 그거 고갈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어쨌든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그렇게 이제 정치적인 합의 자체가 좀 취약한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그런 조건에서 수익률이 높이기 위해서 했다가는 사실은 대단히 높은 리스크를 짊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이 가능할 것인가 내는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솔직히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하는지 솔직히 관심 없고요. 그리고 그냥 우리는 낸 만큼 이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약간 신뢰도가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기금 고갈론에 대해서 제일 걱정이 되고 불안을 느끼는 요소 중에 하나가 어차피 기금이 고갈되면은 그거를 갚는 거는 이제 미래 세대들인 거죠. 그거는 본인의 소득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많이 불안한 거고 일단 페이백 받는 거는 둘째치고 거기에서 더 소득에서 가져가는 게 많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 기금이 소진이 되면 조세로 그걸 충당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되면 어떻게 세수 확보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 20년 전, 30년 전 한국 사회를 생각했을 때 지금과 같은 어떤 기술 발전이나 노동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그렇게 충분히 예견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20년, 30년, 40년 후에 미래에 발생하게 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상상력을 넓게 놓고 바라보면 로봇이 많이 나와서 로봇세를 걷게 된다거나
또는 이제 뭐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그 플랫폼을 사용자들에게 뭔가 조세를 부과를 하는 방식이 생겨난다거나 여러 방식의 조세 체계가 생겨나게 될 테고 그게 비단 그냥 사람이 노동을 해서 발생시킨 소득에만 부과하게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상상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현실적인 논의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좀 더 많이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 이 어쨌든 그런 기술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노동시장 내에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진단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노후까지 연결되지 않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저는 핵심 포인트가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만일 미래에 미래가 유토피아적으로 뭔가 잘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우려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해결되면은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사실은 그렇게만 놓고서는 국민연금 문제를 풀기는 어렵지 않은가. 저는 이제 뭐 보험료 인상하는 거 당연히 뭐 돈이 부족하거나 뭐 상승해야 될 이유가 타당하고 저희가 이렇게 돈을 냈을 때 나중에 받는 돈에 문제가 없고 그렇게 확실하게 보장된다면 저는 뭐 보험료 더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이제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내가 100원을 냈는데 미래에 2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시간을 내가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상상력만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험료를 차근차근 올려서 미래 세대가 갑자기 너무나 큰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그냥 어려움은 없도록 하자라는 게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그 미래 세대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그 기금이 소진되기 전까지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별로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 더 낸다는 건 사실은 이제 미래 세대가 더 낸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낸다는 건 사실은 지금의 이제 은퇴를 앞둔 세대들은 이제 더 내는 기간은 상당히 짧잖아요. 그럼 사실은 더 낸다고 했을 때 그것은 정확히는 미래 세대가 더 내는 건데 그럼 더 받는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저는 여기서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건 지금 은퇴하는 노인 세대에서도 국민연금 가입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다. 그러면 그 지금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 중에서도 괜찮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는 이제 노후 생활이 안정돼 있는 거죠.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대다수는 그것조차 안정돼 있지 않은 거.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했을 때는 저는 이제 사실 국민연금만으로는 풀기 어렵다.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장에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미래에도 그것은 지속될 상황이 불보듯 뻔하다.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국민연금 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가 이 국민연금이 세대 간 계약이라는 점인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사회 제도들은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바뀔 수도 있고 또 계속 변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일례로 뭐 아동수당도 지금은 있다가 나중에 뭐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수당제도들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참여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제도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내 노후를 바꾸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고 지금 참여해서 바꾸면 우리의 노후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게 굉장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뭐 3%, 뭐 6%, 막 이렇게 보험료를 굉장히 최소로만 내고 현재 뭐 60%에 가까운 소득 대체율을 보장받는 노인분들의 그 급여도 깎이지 않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세대 간 계약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노후를 바라볼 때도 그리고 앞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바라볼 때도 이건 세대 간 계약이다. 그래서 지금 정한 것이 나중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신뢰하고 오히려 더 지금 참여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야겠다라는 기제로 작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야 되고 더 참여를 촉진시켜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기금 고갈로는 이게 기금 자체가 진짜 떨어져서 국민연금을 이제부터 지급 안 하겠습니다라고 정부가 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 기금 고갈이 되기 시작할 때 국민연금의 기본 원리인 세대 간의 연대나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갈 거냐, 그런 정치적 합의가 유지가 될 거냐, 사회적으로. 요게 저는 흔들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어떤 세대 간 연대 혹은 세대 내적으로도 연대하는 거죠. 이거는 그 요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니까.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런 연대를 어떻게, 노후에 대한 리스크를 사회적인 연대를 어떻게 풀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동의가 되는, 다수의 사람들이 동의가 되는 방식으로 어떻게 제도를 설계할 것이냐, 이런 방식으로 좀 논의가 돼야 되는데, 사실 기근고갈론 얘기가 나오면은 되게 좀 양쪽의 논쟁이 다 답답한 거죠, 사실은. 이 기근고갈론을 얘기하면은 그래서 국민연금을 없애자라는 데 약간 극단적인 주장도 사실은 나오고,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반대로 기근고갈은 돼도 그건 국가가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건 당연한 건데, 사람들은 이게 국가가 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진다는 게 정부가 다 알아서 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사람들이 같이, 시민들이 같이 돈을 내고 그 부담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우려인데 사실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양쪽 다. 예. 저는 이런 궁금증이 좀 드는데, 지금 국민연금이 제가 주위에서 물어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너무 좋지,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제가. 모든 사람들이 다 막 욕을 하거나 이런 게 별로야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연금이 잘 되어 있는 구조인데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사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본 적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냥 국민연금이라는 이 네 글자를 교과서 어딘가에서 봤던 어렴풋한 기억뿐이지, 그게 어떤 제도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준 적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제도가 정착하기 이전에 이제 국민연금이 기금이 소진될 것이고, 막 그렇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을 가중시키는 프레임이 강력하게 작동을 해왔었던 것 같아요. 납부 예외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자체가 있는 건지도 몰랐고, 저는 그거를 무조건 내고 안 내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 줄 알고 1일 알바해서 계속 그냥 그거를 무조건 내야 된다고 해서 시간 맞춰서 꼭 냈거든요. 근데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그 2018년도 자료 같은 것들을 보면은 청년층 84만 명 중에서 같은 나이대 75%가 거의 10명 중에 7명이 거의 납부 예외 신청을 해서 안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안타까운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까도 다 공통적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게 신뢰 문제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신뢰 문제가 홍보가 덜 된 건지 아니면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실제로 내고 있고, 주변에서도 이제 내는 사람도 많고,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뭐 혜택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지만, 정작 겪으면서도 자세하게는, 디테일하게는 이제 모르고 있거든요. 항상 국민연금의 안 좋은 면을 보여주는 기사들이 항상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항상 불안감을 저희한테 주니까, 이게 진짜 제도가 잘 되는 건가, 잘 운영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편을 할 때 뭐 보험료 인상 좋고, 뭐 신뢰를 좀 더 쌓기 위해서 하는 그 부분도 조금 신경 썼으면 좋겠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에서도 저희가 입시 교육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거 진짜 실생활에 우리가 당장 직면하는 문제들인데, 이게 저희한테도 교육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연금에 관련해서 세대적으로 대표성을 띠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거를 정기적으로 좀 만나서 결과를 도출해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시스템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요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나 위원회 차원의 상설 기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기구 안에서 세대적으로 좀 연령대가 다양하게 참여를 해서 그거를 통합적인 의견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중고등학교 이런 교육과정을 받았던 과정, 그리고 대학교에 있었던 과정에서는 동년의 친구들과 되게 많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에 나오고 뭐 창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세대의 의견을 어떻게 잘 취합하느냐가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나 뭐 이제 온라인 쪽으로 최대한 수렴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더 어린 세대, 젊은 세대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저희가 뭐 토의하는 모의 토의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뭐 각 학교 층에서 진행을 하고, 대학교도
그런 식으로 교양 과목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뭐 참여를 유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개편안에서 저희가 의견 받는 정도는 뭐 금방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작년에도 연금 특위에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거의 조찬 막 새벽부터 거의 저녁까지 이어지는 그 회의가 그런 회의 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사실 대중들하고 그 과정을 오픈해서 소통을 해보기도 굉장히 어려웠고 준비를 하기에도 굉장히 벅찬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재작년에 독일에 갈 기회가 있어서 독일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더니 독일에서는 좀 사회적 대화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국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뭐 영화제라는 형식을 빌어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보기도 하고 또 일단 토론의 횟수도 우리나라와 정말 다르게 100회도 훨씬 넘는 그런 횟수의 토론회를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모으고 그게 충분한 수기의 과정과 토론을 거쳐서 합의를 도출해내기를 원한다면 지금과 같이 단시간에 어느 정도의 이제 지식을 가지고 들어와야만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좀 더 열어놓고 개방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서 그걸 관철시켜내야 앞으로 미래 세대도 참여할 수 있고 자기의 문제라고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제가 몰랐던 부분도 정말 많았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잘못된 부분도 많았다는 걸 많이 느꼈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세대가 불안하지 않고 부담을 덜할지 좀 더 많이 논의하고 의견을 들어보는 쪽으로 좀 더 앞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냥 부정적인 생각으로 안 들여다보고 그래서 저는 좋은 시간 같았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이슈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사실 먼 미래의 일이다라는 것들이 청년 세대에 대해서 워낙 강하니까 그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는 어쨌든 더 많이 얘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더 많은 분들과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도 나누고 어떻게 논의를 더 다른 청년들과 또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자리가 많은 청년들에게 그런 고민을 같이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친구들이 저를 연금지킴이라고 부르거든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고 있고 국민연금이 생각보다 좋은 제도다. 그리고 생각보다 탄탄한 제도다라는 것을 되게 알리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간을 통해서 더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제도 내적으로 외적으로 저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를 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더 낼 수 있게 있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4명이서 토론해서 현실이 뭐 극단적으로 바뀌진 않겠지만 어쨌건 이런 작은 시도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저는 큰 물결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저는 주위에서 그리고 저 자신도 그렇고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연금지킴이님과 이제 대표님 덕분에 이제 되게 많은 사실을 진짜 알고 갔어요. 그래서 공부가 많이 됐고 저도 이제 주위에 있는 이런 제도들이나 나라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